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발언자 한 분이 아직 도착을 못하셔가지고 여기 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 모두 도착했습니다. 기자회견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9분은 중간에, 바로 중간에 정성에서 한 번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외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T의 인터넷 속도 정상선이 뜨겁습니다. 이 이면에는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부적이한 점들, 그리고 열악한 노동 조건들, 강제 중공 문제, 불공정한 약값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단체들과 그리고 노동조합, 통신소득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KT 인터넷 속도조합 사건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공동주체는 민생경제연구소, 천연대 민생연구소, KT 세노조, 희망현대노조, KT 서비스 지부가 함께 합니다. 참석하신 분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발언을 해주실 텐데요. 오주원 KT 세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KT 인터넷 설치 기사들을 대신해서 오늘 또 현장의 목소리 발언해 주실 텐데요. 서광순 희망현대노조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인터넷 속도조합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언해 주실 겁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여연대 한범석 민생연구소 통신분과장님도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관 KT 세노조 전 위원장님과 이호계 사무국장님 등 노동조합 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로 첫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언은 오늘 기자회견 취지와 그리고 KT 속도조합 사건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오주원 KT 세노조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T 세노조 오주원입니다. 이번 인터넷 속도조합에 대해서 KT 내부자로서 KT의 분위기를 전해드리고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속도조합에 대한 진단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KT 내부에서 인터넷에 의해 제기된 CT 가입자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가 인터넷이 더욱 문제가 많다는 우려가 강력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서 계속 이슈가 되면서 아직은 일기가 인터넷도 조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KT는 일부 현장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책임을 현장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KT 내부에선 속도조합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에 찬반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현장의 실적 과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회사의 공식 입장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속도조합은 아연화재 사태와 판박이로 민영화 이후 KT 경영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시켜준 것이라는데 직원들의 문제의식인 것입니다. 먼저 인터넷 속도 사태의 구조적 원인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KT는 민영화 이후 끊임없이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비용 절감은 인건비와 시설 투자비 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줄여왔고 그 결과 KT 직원이 하던 배송과 AS 업무를 KT 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외주화시켰습니다. 최근에는 구현모 사장 이후 탈통신을 강조하면서 기존 통신 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용 절감과도 관련이 있는데 최근 언론에서도 KT가 투자비와 연구개발비를 계속 줄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설 투자비 줄여온 게 결국은 서비스 품질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에서 국내 LTE 속도가 KT가 최하위라고 발표해서 이슈가 되기로 했습니다. 내부에서도 망투자를 제대로 안 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단기 실적에 급급한 경영진로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망투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반면 수익 극대화를 위해 비용 절감과 동시에 매출 증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소 모순적입니다. 고속 인터넷을 구현하려면 망투자를 늘려야 하고 그래야 기가 인터넷을 판매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데 회사 경영이 망투자는 줄이면서 고속 인터넷을 판매하게 압박하는 모순적 방침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결정권을 받는 본사는 비용 절감에 올인하게 되고 현장에서 고객과 부딪히며 영업을 해야 하는 방역본부는 무조건 매출 증대를 위해 업체빙 등에 올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혀 속도가 나올 수 없는 곳에서도 마구잡이로 기가 인터넷을 팔고 이를 형법을 통해 배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역본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케이스와는 많이 다른 것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실적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본부별 등수를 매기고 등수가 낮으면 대책 보고를 시킵니다. 이 등수는 SKT나 LG 플러스와의 경쟁이 아닌 KT 지역별 순위입니다. 방역본부는 회선당 수익에 집중합니다. 같은 인터넷을 판매해도 100메가가 아니라 기가 인터넷을 판매해야 합니다. 내부에서는 업셀링이라고 하는데 이 업셀링을 하지 않으면 대리점 같은 유통망은 수익이 나지 않으니 무조건 기가 인터넷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KT 인터넷 가입자 64%가 기가 인터넷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실적 압박 속에서 KT에 등장하는 게 허수 경영입니다. KT 내부 원칙을 어기고 형법이나 꼼수로 실적을 올리는 게 허수 경영인데 거의 사라지는 추세였다 최근 구현모 사장 이후에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대표적인 게 기가 인터넷이 설치 안 되는 곳에 강제로 배송시킨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KBS 등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이런 허수계통은 전국에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기가 몇백만 목표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개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가 몇백만 가입자 달성은 CEO가 경영평가를 받는 지표이기 때문에 전사가 무조건 맞춰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상 인터넷 속도 저하를 이야기한 KT 경영의 구조적 모순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러한 문제가 KT 지뢰구조 내에서 왜 해결되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야마제 당시에도 수도 없이 제기된 문제가 왜 조금도 극복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KT 사무실을 비롯해 내부에서 이러한 허수경영 문제를 지적해도 경영진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인터넷 문제도 이사회에 내부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이사회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KT 본사도 어디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을 거라는 게 많은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조건부 CEO로 승인한 이사회부터 경영감시를 해야 하는 역할을 무시하고 있고 KT가 정부 경영을 위한 거버넌스가 부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결과 현장 직원들도 위에서 실적으로 압박하니 어쩔 수 없이 허스 경영을 하게 되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절차를 무시해도 되고 오직 결과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고 그 결과 장비를 교체하고 고객 설정값을 누락했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우리의 진단입니다. 리스크가 생기면 일단 덮어보자고 생각하는 관행도 문제입니다. 처음 논란이 된 유튜버에 영상을 내려달라고 한 게 그렇고 KT 서비스 설치기사가 직접 제보를 해도 일부의 문제라고 촉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라도 이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방통위 조사 이전에 KT 이사회가 KT 서비스 노조, KT 자녀조와 함께 진상조사를 하고 피해를 본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수도권 1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27가입자 정도가 속도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방 모도시 230 고객 중에서 27가입자 정도가 역시 속도가 이상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KT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KT의 이 자료를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는 방통위 조사 이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만연한 허수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서 허위개통 지시, 헌법영업 등 강력공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한 게 이사회지만 거꾸로 이런 일을 외면하고 있는 게 지금의 KT 이사회라는 내부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큰 대안보다는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엇보다 인터넷 속도 실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조사를 한 바탕위에서 대책 마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조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KT 자노조, KT 서비스 노조 등 내부자와 소비자단체 등의 공동조사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사회가 나서서 이번 사태의 경영구조상의 문제점을 진단해야 합니다. 과연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 감소가 KT 지속 가능 방송을 위해 적절한 수준인지, 매출 증대의 강도가 허수 경영으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진지한 조사와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KT 산업부 등 내부자와 소비자단체 등과도 적극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KT 산업부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본 백대로 책임 추궁은 꼭 필요하다는 게 KT 내부의 여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고치고 책임지는 이는 없는 이런 무책임한 경영은 이것만큼은 끝을 봐야 한다는 게 KT 직원들의 강력한 희망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가 인터넷이 도저히 속도가 나오지 않는 지역의 실적 때문에 문제로 대통령과 이루어진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구조도 같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튜버 일섭이 이 문제 제기하고 나서 KT 전화를 걸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물었지만 KT가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았다, 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원인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희망연대노조 소강순 위원장님께서 KT 인터넷 설치기사들이 말하는 속도조의 원인을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연대노조의 공동위원장 소강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오늘 이 자리에 현장에 있는 개통이나 AS 기사분이 직접 나오셔서 증언을 하거나 상황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주는 게 저희가 기자분들한테 옳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KT의 어떤 그런 노동 탄압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섣불리 나와서 제도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인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T 시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문제는 방송통신 산업 개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가 어떻게 하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및 노동 조건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게는 점유율 경쟁 속의 영업 압박이 주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임금 구조에서 성과급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밑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임금 구조를 보면 너무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T 서비스에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한국통신 같은 직원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이었는데 다 외주화 시켰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서비스 개통하신 분들은 노동 환경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임금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기본급이 185만 원, 195만 원, 205만 원입니다. 이건 2020년 기준입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임금 인상폭은 2%가 됐습니다. 2%면 여기에서 최저임금으로 세팅됐는데 2%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압박이 계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지 다 아시죠. 영업을 하나라도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무조건 빨리빨리 하고 다음번 하나 더 처리하는 게 나의 실적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임금 구조상 KT 인터넷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정확하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통 설치 업무 시 고객이 약정한 상품보다 낮은 품질이 제공되어서 다음번 업무에 가개통, 추후 처리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와 같다 보니 2015년, 2018년 사이에 KT 서비스 북부, 남부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퇴직, 입사율을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연간 이직률이 2015년 보면 11%, 북부 같은 경우에 2016년은 25%입니다. 17년 14%, 2018년 10.6%입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거죠. 이런 구조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영업에 대한 것들이 상품 판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업 업무를 강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팀별 실적 평가, 다양한 지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개통기사나 AS 기사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통 등 허수 영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카톡의 내용에서 캡처한 거 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런 내용을 담은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요거만 그냥 캡처를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법도 관련해서 이제 80% 이상 될 경우 개통 처리를 하였지만,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에 업무 지시를 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지금 500메가 기준으로 했을 때 300메가만 나와도 이건 문제 없다, 인정해줄게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1기가 같은 경우는 600메가만 나오면 인정해줄게
다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인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일기가라는 게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아시겠죠? 어떻게 업무 지시가 내려왔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또 KT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KT 서비스의 어떤 문제이고 서비스에서 발생한 일이다 라고 또 발생을 할 겁니다. 이건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KT 인터넷 사용한 고객들에게 인터넷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것은 진짜 고객들이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다 라는 거거든요. 고객들이 이걸 어떻게 계속해서 측정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불안전하게 판매하지 않도록 지금 보면 장비들이 보면 설치되어 있는 기본적인 스펙들이 다 있을 겁니다. 스펙을 보면 이게 일기가 10기가가 안 나오면 거기에 가입자를 고객을 서비스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장비를 먼저 교체를 하고 올 수 있도록 그 장비 점검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판매하는 그 KT 서비스 노동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가를 시키고 있거든요. 니네가 왜 개통했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업무 지시를 내리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설치를 하지 마라 라고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내리면 거기에 있는 설치 개통하신 기사분들은 정확하게 그 업무 룰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 압박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과도하게 영업에 대한 그 압박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KT 서비스 지부에서는 항상 생각하는 게 겁니다. 정확한 업무 지시를 내려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KT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서 업무 지시를 하면 저희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그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불안전한 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강선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얘기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이제 개통 설치할 때 1기가짜리 상품이면 거기에 80% 정도의 속도가 나와야 개통이 되는 건데 그래서 개통이 됐다 보고하고 이걸 다른 업무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이게 최저 속도 보장이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지만 이 정도 속도 안 나오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정말 말 그대로 최저선인 건데 이 정도만 나오면 개통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속도가 80%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그 속도를 상품에 맞춰서 높일 수 있을까 시설 투자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기준을 60%까지 낮춰가지고 기사들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한다는 부분이 참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통사들의 영업 행태가 이번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5G 같은 경우도 지금 기지국이 거의 설치가 안 되는 지역, 그래서 5G 서비스를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지역, 그래서 LTE 우선 모드로만 써야 되는 그런 지역에서도 비싼 5G 상품이 좀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들을 언제까지 소비자들이 져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요구사항 9로 한번 크게 외치고 다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9는 끝에 네 글자를 3번 따라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T 경영진은 인터넷 속도 저하와 현장 노동자에 대한 책임 전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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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속도 저하는 예정된 참사다! 강제준공,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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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하라!
소비자에게 속도적 입증 책임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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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인터넷 이동통신 서비스 전수조사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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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말은 이어서 구분 마지막에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KT 인터넷 속도조사의 사건의 문제점과 이후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이동통신 소비자들을 대신에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발언 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들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설치, 개통, 수리, 보안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사실 직접 그를 하시는 노동자분들이잖아요. LG 플러스, SK 브로드밴드, 그다음에 KT 서비스까지 그쪽의 노동자분들이 예전에 협력업체에 위탁되어 있고 또 협력업체에 자영업자로 위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시면서 전문성을 키워왔고 그분이 최근에 오래전 또는 최근에 희망연대 노조에 많이들 가입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연대 노조 KT 서비스 지부 선생님들이 본사의 보복 우려라든지 압박으로 못 나오신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연대 노조 KT 새노조분들이 나와주신 것은 정말 용기 있는 내부 공익 제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그런 역할을 수행해 오셨고요. 시민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분들이 가진 현장성, 전문성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기자님께서 믿고 소통하시셔도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추천해 봅니다. 저는 이제 KT만 생각하면 굉장히 애증이 많습니다. 사실 SK텔레콤이나 LG 플러스가 그야말로 정말 이윤 중심으로 추구하는 민간 재벌 대기업이었고 온갖 특혜 수비에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KT는 그래도 한때는 아예 공공기관이었고 그다음에 또 KT라는 공기업으로 한국통신은 공기업으로 돼 있다가 민영화되어서 민영화의 폐해를 적실하게 보여준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 없는 국민기업으로 또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기업으로서 자체였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도 KT 건물에 가보시면 화장실에도 본인들이 KT는 국민기업이라고 크게 써놨습니다. 국민기업을 자부심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다짐도 써놨습니다.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LG 플러스나 SK텔레콤과는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하게 해주잖아요. 하지만 그런 기대가 번번이 좌절되었고 심지어 인터넷 속도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지금 상황을 보여준 것이 지금의 KT의 모습입니다. 비록 KT가 최근에 해외 로밍요금을 원정해난 적이 있습니다. 국내 요금 수준으로요. 칭찬받았습니다. 저도 칭찬했습니다. 합의 조금제 불안정 판매 상태에서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지만 그래도 요금제를 먼저 조금 더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55,000원 요금제, 8만원 요금제 있는 것이 조금 일부 인하해서 그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최근에 아이언동 통신부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통신 사고 역사상 단 한 번도 그 소비자 피해 외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이해관계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는데 SK텔레콤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하나도 안 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KT는 나서서 그래도 국회 과학연구본부의 중재와 우리 참여연대 신소단체들의 이해관계들의 적극 참여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하루 20만 원 안팎의 배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보상이 그것도 그때 호평을 좀 받았습니다. KT가 가야 될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국민기업으로서 SK와 U+하는 다른 좀 더 정확한 서비스를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사회적 책임자가 될 때 이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배당 주주들 눈치만 보는 다른 회사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인터넷 서비스 5G 서비스에 있어서의 보상도 다른 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떻게 되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입막으로 몰래 보상만 해주는 것으로 향이 되어 있고 이어서 세상에 있을 폭로로 최저 속도 국민들이 이번에 알게 된 게
최저속도 보상 기준이 너무 낮구나. 어떻게 30%밖에 되지 않나라는 또 충격적이었고, 근데 이스라엘 폭로로는 30%는 거의 100분의 1 속도였으니 이건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정말 속도 대비하고 전수조사한 다음에, 근데 그 소비자들에게 본인 측정이 알아는 거 그거 얼마나 부당합니까? 약관도 잘못됐지만 사실 그 약관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약관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크고 작은 인터넷 속도에 저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KT는 이게 KT만 문제가 아니라 국회 지적이 있었고 소비자 지적이 있습니다. 통상사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요구를 이미 신인 것인데요. KT는 본인들이 직접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전수조 나서서 반드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도 확인해서 24건을 확인했는데 24건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10기가에서만 24건이면 나머지 건이 또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시는데, 약관 기준대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 측정 결과에 맞는 거기에 기대하는 보상의 심지어는 소비자들 그동안 기만하고 속여오고 그분들이 기대치보다 느린 속도로 고생하는 것에 대한 유로금까지 지불해야 될 심각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말로는 통신강공 하면서 실제로 8G도 그렇고 인터넷 속도로도 지금 국민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 때는 우리 보도자에 나왔지만 이석재 전회장 씨에도 얼마나 많은 사진들이 읽혔습니까? 황창근 전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하산이 아닌 내부 인사가 회장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낙하산 내려보지 않은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설이 엇갈렸습니다. 좀 더 개혁적인 사람을 낙하산 내려보는 참 낫다는 설도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교육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 정말 낙하산 시설이 됐을 때가 개혁신할 기회, 국민교육 거듭날 기회가 된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많았는데, 역시 구현무 회장 전혀 지금 물론 회장은 사장으로 이렇게 바꿨죠. 공권적인 회장에서 사장으로 했지만 전혀 지금 다른, 화장실에는 국민교를 엄청 써놨지만 여기저기 국민교 표를 내세우지만 사실 국민교 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SK하고 유플러스와 KT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 KT 새노조라든지 희망내 노조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KT가 노동자들과 소비자에 영향을 아주 많이 끼친 기업입니다. 그럼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 1인씩 사회이사로 유명하는 그 정도의 결단을 내려줘야죠. 그래야 국민기업 아닙니까? 무슨 말로만 국민기업을 하도 서비스도 그렇고 요금도 그렇고 지배구조에서 국민기업의 행태를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누적돼서 저는 이번 사태도 생겼고, 또 방송통부나 방통 역시 철저하게 나서지 않는 틈을 타서 분명히 어물쩍 넘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국민 실생활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셀프 담당하는 노동자들께서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양심의 문제까지 지금 발생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 속도 이거 제대로 안 되는데 더 낮춰가지고 개통하고, 근데 수입은 적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구조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우도 열악한데 양심의 문제까지 지금 KT 통상사가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노동자들께서 안전하게 처우를 충분히 개선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뿐만 아니라 사실 자기의 노동에 대해서 보람을 누리는 것이 우리 노동자의 자기 실현이 이거 금지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실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 모습이 이번에 총체에 드러났다 생각합니다. 우리 참여연대가 한번 이슈를 끝까지 잘 물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제 민생경제공사 같은 소비자단체를 또 옆에 붙어서 우리 희망연대 노조랑 KT 서비스 노조랑 함께, 새노조랑 함께 그 문제는 이번 연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통신에서 불안한 밤에 시달려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끔하게 한다고, 저번에 아현동 통신구 사태 때 KT가 보여준 전향적 태도 비슷하게라도 이번엔 그런 대책과 보상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이 문제를 계기로 KT가 국민기업으로 정말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노동자를 추천하는 이사 정도로 받고 이런 현장에서 노동자 고충이 충분히 해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습니다.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얘기해주신 2018년에 이미 KT 아르쿠사 화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약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고지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때 확인이 됐었습니다. 실제 그때 통신불통이 발생하는데도 이게 제대로 소비된 고지가 안 돼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약관도 워낙 빡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손해배상이라 해봤자 고작 몇천 원, 그리고 자영업자를 경우에 물론 KT가 전형적으로 손해배상 추가로 하긴 했지만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태 때도 그 문제가 고스란히 재현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도 이 약관의 불분명 문제 얘기하면서 계속 문제제기 했었는데요. 이번 사태에 있어서도 이 통신 서비스 약관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범석 차주들 이승원 통신부장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희망본부 통신부장으로 맡은 한명식입니다. 현재 통신사들의 이용의 약관을 살펴보면은 인터넷 속도 조합과 관련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모두 가입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가입자가 이유를 증명하는 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KT 약관만 보더라도 30분 동안 5회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5회 이상의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60% 이상이 최저 속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또한 이게 입증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당일에 한정해서만 배상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미비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이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모두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증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증명되는 사례도 적고 피해 금액도 계속 적은 일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내간의 요금에 대해서 제공된 서비스를 그만큼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를 매번 감시할 수도 없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보고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매번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서비스 제공자인 이동통신 3사가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없이 단지 그 문제가 생겼을 때만 조치하기 급급한 거에 매몰돼 있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에서도 9,000만 명에 이르는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상당히 불합리한 약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인터넷 및 이동통신 3사의 품질조사를 진행할 때 속도가 낮게 나오는 수치를 아예 조사 대상에서 떼버리는 방향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체감과 동떨어짐을 보여주시식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KT를 포함해서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품질을 모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기존 통신 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가입자들에게 모두 고지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에 무관심한 기업들에게 소비자의 보호 차원에서 집단적 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고 악의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최저 보장, 최저 속도 보장제도 지금 K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기가짜리 상품 같은 경우에 1기가bps, 2.5기가bps 가운데인데 최저 보장은 30%, 40% 이렇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동통신 3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면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선배제와 같은 제도가 아마 부재하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만약 상품 이렇게 팔면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동소송의 형태로 상당히 까다롭게 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실제 소송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몇천 원, 몇만 원 단위의 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선배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준비한 기자회견 순서는 다 마쳤는데요. 구호 외치고 간단하게 질의응답 아마 궁금하신 것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간단히 진행하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구호는 아까처럼 뒤에 네 글자를 크게 세번 따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회와 정부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선배제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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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는 하청 도급비 삭감과 제보자 색출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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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경영진은 인터넷 속도 정화와 현장 노동자에 대한 책임 전가 즉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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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인터넷 이동통신 서비스 전수조사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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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호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의 이진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KT 본사에 물어보니까 설치 기사들의 업무는 설치하는 데만 있고 이걸 추가로 영업을 추가로 한다고 해서 추가로 인터넷 가입해서 가입자 늘린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다. 영업 압박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같은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더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질문 다 받아서 한번 묶어서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뉴스앵글 성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그 상품 속도 기준이 80% 이상이고 지금 또 최저 속도 보상제가 60%라고 해서 그 기준 낮추고 있는데 지금 현 편집 수준으로 사실상 100%가 불가능한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저 속도 보상제가 60%로 해놓은 거를 이렇게 올려야 한다 이런 의견은 없는데 이거 이 최저 속도 보상제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그럼 그 앞에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실제 현장에서 설치자하고 계신 서비스 지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KT에서 영업 압박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색깔은 거짓말이고요. 저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현장 일하고 저도 그렇지만 저희 팀장, 저희 지점장, 기사장까지 아마 그 영업 압박 때문에 저는 못 할 거예요. 저희 현장 기사는 일단 돈이 걸리면 되니까 안 하면 돈이 줄어들고 월급이 많이 하면 할수록 월급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다음에 저희 회사 경영진이 영업해서 연봉 1,200만 원 더 받아가라 그런 캠핑이 있었어요. 인상입니다. 저희 설치 기사님이 현재 오셨지만 그 앞에 안 오시고 이렇게 뒤 돌아서 얘기하신 이유는 우리 KT 쪽에서 여러 가지 압력을 넣고 또 제보자 색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신 기자님들께서도 만약에 기사 실으실 때 진짜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셔주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만약에 음성이나 영상 사용하실 거면 익명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숙소 원래 그 설정값에 100% 다 나오게 하는 거는 현장에서는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그 시스템상 문제가 워낙 어려운 문제라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고요. 실제로
뭐 100메가, 500메가, 6기가까지 상품 쓰시는 분들 중에 제속도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불가능한 거 아니라고 봅니다. 네, KT 세로도 사무국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속도 문제가 80에서 60으로 내렸다는 게 그 기사분들한테 나간 지침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 과거에 KT가 1기가 인터넷 개통을 하면 800메가 속도가 나와야 측정을 하고 고객에게 개통시켜주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KT 서비스 북구 같은 직원들한테 여쭤보면 여전히 800메가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문자가 공지된 서비스 남부 같은 경우는 그 문자를 4월에 이 이슈가 생기고 나서 4월에 공지가 돼가지고 800메가 이던 기준을 600메가로 낮추라 공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약관에서 그 보장한 최저 속도 500메가잖아요. 1기가 기준으로. 100메가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면 이제 고객이 쓰다 보면 그 100메가 차이로 약 최저 속도 미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스스로 KT가 품질의 기준을 낮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북부는 여전히 800으로 운영하고 있고 남부는 또 600이라고 하고 거기 자체도 기준이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KT 본사도 그냥 제가 그 다른 기자분들부터 듣기로는 600메가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서비스 품질을 KT 스스로 놓는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게 저희 우려사항입니다. 저 약간만 더 붙이면 여러 환경이나 조건상 속도 측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는 일부 감내를 하겠죠. 컴퓨터가 후져가지고 느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최선의 어떤 조건이나 또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로 설정됐다든지 그걸 실수로 보기에 쉽지 않고 그런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건데 제가 이제 확인해보면서 잠깐 저희도 봤던 것처럼 최저 보정 속도 30%로 되어 있었다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80으로 했던 것을 60으로 낮췄다는 것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현장의 전문가들과 또 통신 전문가들 또 초단체들이 요 기준을 다 상향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자님들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일정한 미달치가 일부 있을 수 있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래도 최소 원래 설정하면 80, 9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회사도 노력하고 노동자들도 그런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보람을 가지고 소비자도 그 정도의 기대치를 유지하는 게 맞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퍼센테이지 얘기가 두 개가 지금 약간 섞여 있는데 하나는 이제 최저 보장 속도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되는 기준 선이 어디냐는 2.55 10GB 기간에는 지금 KT 같은 경우는 30%고요. 2.5GBps 영역은 40%. 그다음에 우리 안선생님께서 말씀하신 50% 구간은 지금 1기가 미만의 인터넷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80에서 70으로 낮췄다는 그 퍼센테이지는 개통할 당시에 현장 기사가 70% 이상 되어 속도가 나와야만 이걸 개통 처리를 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80에서 60까지 낮췄다. 이런 네. 저는 그냥 KT 직원입니다. 약간 지금 질문하신 거 설명을 드리면 원래 예전 공기업 때 일하는 시스템 방식은 끝단에서 측정해서 속도가 안 나오면 증서를 요구해야 돼요. 현장에서 라인을 더 깔아달라. 이게 이제 원래 정상적인 그 통신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그걸 요구할 때는 그게 통신 공공성인데 여유 용량을 충분히 둬야 돼요. 지금 아마 대부분 끊기고 있는 게 토요일 이럴 때 많이 끊길 거예요. 토요일 밤에 이제 요즘 심심해서 그 VOD로 영화들을 다운받아서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끊기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속도 측정하면 형편없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라인을 증설하든가 장비를 증설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이터를 알려면 현장에서 이게 속도가 안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회사로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본사에서 무조건 깔아볼까지 빨리 개통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밑에서 속도 안 나서 개통 못했습니다 이러면 다 차감돼요. 돈이 개통에 따라서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본사에서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본사가 이거를 알고라도 있으면 좀 나은데 지금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완전히 이렇게 따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우리 오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웃소싱하고 민영화하는 데서 오는 문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통신회사가 굴러가려면 아래에서 끝단에서 이 아래를 끝단이라고 합니다. 끝단에서 측정해서 문제가 있을 때 증서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권한을 다 이제 아웃소싱해서 뺏겼어요. 그러니까 끝단은 일만 하고 그리고 타발을 해야 돼요. 속도가 안 나오면. 거꾸로 욕을 먹어야 돼요, 그냥. 예, 왜냐면 그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한 20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 메일로드뉴스 이재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약관에 대해서 개선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최저속도 보장제도나 이런 것들은 약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객이랑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최저속도가 어떻게 나오는 있겠는가는 그냥 고지나 약관이 없어서 헷갈리게 자의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이제 보상 금액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고요. 아까 말한 기준에 대해서는 개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피해 보상이 그 당시 하루에 그때 측정을 해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얼마를 배상을 하는 금액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분자체에 대한 기준을 고객이 모를 수도 있다는 고객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렇죠. 실제로 그 입서님이 제보하셨을 때도 그 속도 최저 보장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객들이 잘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본사에서 한국 판매할 때 지금 최저 속도 보장제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속도가 안 나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런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안내나 고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속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 계신 설치 기사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이런 항의를 받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약관 개선 문제뿐만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고지 시스템을 좀 대폭 개선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포함했는데, 실제로 속도가 좀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또는 무슨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소비자들에게 즉각 알려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고지가 안 되고 안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비자들이 뭐 일일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 속도를 일일이 재서 매일 속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다 찾아서 이렇게 통신사에다 입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저희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고, 실제 통신사들이 뭐 매달 사실 얼마만큼 자기 그 서비스를 썼으니까 요금은 이만큼 내라 이런 고지는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서비스를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안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기회에 약관 개선뿐만 아니고 이런 안내, 고지 이런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영업하는 데서 고객한테 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매하는 데서.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일 때문에 저희 계열사 직원들 MNS라고 이제 영업하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여쭤보니까 실제 이제 고객한테 뭐 최저속도 얘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고객이 사는 아파트가 낡아가지고 기가 인터넷이 안 되는데도 기가 인터넷을 판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자기들도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야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한테는 기가 인터넷이 이게 속도가 안 나오니까 6개월만 쓰시고 속도를 매바로 바꾸시라. 이렇게 하고 현장기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개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관 최저속도 얘기뿐만 아니라 상품도 이상하게 팔고 있는 게 되게 현실이거든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게 규제가 당연히 안 되겠죠. 약간 설명된 최저속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단 판매, 그다음에 개통 이게 굉장히 다 엮여 있는 거라고 봐요. 이건 본사에서 모든 걸 이제 영업 중심으로 수익 중심으로 돌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 이거는 KT 스스로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규제나 이런 규제 기관을 통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이런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끝번이 다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가장
그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집단소송 문제와 징벌적 손대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유통사가 그 돈 아끼기 위해서 미리 시설 증설을 하고 속도 잘 나오도록 제도 다 개선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충분한 환경에서 이런 설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손해배상 해주는 거 그게 더 싸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계속 용인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품질조사 하는 것도 이번에 모 언론사에서도 기사 나왔지만 실제로 속도가 너무 낮게 나오는 데이터는 뺀다는 거 아닙니까? 5G 품질조사 할 때도 저희가 기지국 설치된 지역, 설치 안 된 지역에서도 속도 제도가 다 포함시켜야 된다. 왜냐면 소비자들이 그 기지국 설치된 지역에서만 5G 서비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5G 기지국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다 골고루 섞어서 품질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기지국 설치 안 된 지역의 그 속도는 포함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부가 이렇게 이번 인터넷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속도가 잘 나오는 지역에서 그리고 품질이 잘 나오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품질조사를 해서는 소비자들이 현실을 다 체감하는 정도의 품질조사를 절대 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다고 하면 저희 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그 최저 속도 보장 제도라고 하는데 저희 인터넷이 2000년대 초반에 총선 인터넷이 공급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기술 방식으로는 중요한 게 거리에 따라서 속도가 발전이 됐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 이제 대부분 다 광인터넷이기 때문에 광인터넷에서는 이게 그다지 불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광으로 공급된 시설에서는 특별히 그 건물이 노후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제공되는 속도가 거의 90% 이상 다 딱딱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저 속도 보장제도 옛날에 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ADSL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 방식을 쓸 때 거리에 따라서 멀어지면 속도가 낮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 일정한 속도 이하로 떨어지면 고객들을 보상해 주거나 아니면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걸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벌써 기자회견 시간이 좀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도 이렇게 직접 들을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질문까지 기자회견 이뤄졌습니다. 저희 이후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국회와 정부의 계속된 보상 노력 촉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활동을 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끝까지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기자회견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우리 노동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